안녕하세요. 1000원짜리 상담사입니다. 오늘 상담 사례는 애 둘 가지신 엄마, 직장맘의 고민의 사례입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정말 헤어지는 것까지 사실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중에서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상담 사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인데 유학 준비를 한다고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연달아 낳아서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복직하기 너무 싫었던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재 내담자분은 직장에 복직을 하기 싫었고 남편도 직장에 가고 싶지 않았나 봐요. 네, 억지로 가라고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내담자분 내가 경제적으로 일을 할 테니 남편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네요. 작년부터 남편은 올해도 2년째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요. 잘 안 됐나 봐요, 준비하던 게. 제가 복직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직장은 야근이 너무 많고 밤이건 새벽이건 마감 끝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다. 솔직히 이 직업에 대한 역량도 좀 부족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은 일을 하고 남편은 육아하면서 유학 준비를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얘기,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상황 설명들이 지금 많은 내담자입니다. 자기의 사례를 다방면으로 설명을 해줘야, 또 여러 사건들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내담자라서 계속 들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에는 제가 뭔가 좀 더 초점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들어줬습니다. 상담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최근에 야근이 많아서 아이들 하원 이후에 저녁 시간을 함께 못 보냈습니다. 이제 이 아내분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남편이 휴직이고 또 제가 일을 하니까 제가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저녁에 아이들 육아하고 밥 차려 먹고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짜증에 날이 많이 서 있고 어린 애들한테도 짜증 섞이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아내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 복직해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현재 휴직하고 있는 남편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남편이 짜증이 많고 아이들한테까지 짜증 섞이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아내분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남편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 고민이 되어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특단의 조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이야기하시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최대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근데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버는데 육아나 집안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을 듣는 게 너무 괴롭다. 또 주말에 다른 친구나 친정 식구 좀 만나려고 하면은 남편 눈치가 너무 보인다. 이때 제가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나오니까 저도 뭔가 중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스탑을 시켰습니다. 행복하진 않다 하는 중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내담자분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이 있어 보인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남편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전 저한테 미안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쓴다고 위로하고 토닥이는 걸 원하는데, 보통 여성분들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네.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위로하고 토닥여주는 그런 말과 행동, 그런 마음인데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이 들어와서 날이 서 있어. 아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고생해서 왔더니 아이들한테 화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아내분은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 안 가고 휴직을 하는 거 괜찮대요.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남편한테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게 이분한테 너무나 괴로운 것 같아요. 여성들의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남편의 불평은 그겁니다. 저녁 시간대 아이 둘을 동시에 보기 힘드니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 내용인데요. 남자분이
뭐 낮 시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가 있고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홀로 보는 상황인데 그게 많이 힘든가 봐요. 예. 아내도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같이 해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이 내담자분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같이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주말에 몇 시간이라도 좀 쉬게 해주고 뭐 그런 표현들, 작은 것들인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지금. 이미 요청을 해보았을 것 같은데 남편의 반응은 어떤가요? 반복이 된대요. 바뀌겠다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된대요. 이제 좀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에게 책임감도 이 정도 없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너무 두렵다. 이 관계를 이어갔다가 후회할까봐 너무 두렵다.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갖긴 하지만 이게 허황된 기대였다면은 어떡하냐. 이게 사실 부부 관계에서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사이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갖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남편이 바뀌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뭐 20-30년간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렵죠. 하지만 또 기대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가운데 좀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담자분은 이 남자를 끊어야 맞아요. 이 남자가 싫은 거야. 근데 놓지 못하고 있어. 뭘까? 그 어려운 점이 있는 걸까? 이해심이 넓은 걸 보니까 쉽사리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한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남편이 필요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있고 남편이 없는 상상을 해봤는데 뭔가 중요한 게 도려져 나가는 기분이다. 하지만 이게 정이나 연민 때문에 그런 건가?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상담이 5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시작해야 돼서 상담을 사실 연장을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가 끊는 걸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나의 특성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가정해 봄으로써 좀 새로운 통찰들을 하기를 바랬어요. 느끼셨어요. 내가 그런 상상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거절이나 끊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끊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면 진작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상담을 지속하길 희망했어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편과의 관계에서 속 시원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제 상담의 어떤 방향은 그 외부 관계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외부 관계를 해결하기 앞서서 먼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상담의 대체로 흘러가는 방향이고 그게 또 내담자가 또 회복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자신을 스스로 좀 3자 입장이 돼서 바라보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측은하대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측은하대요. 선택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잘 느끼고 있어요. 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뭐 짜증나거나 뭐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뭔가 힘들다거나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쭉 떨어져 봐서 하늘에서 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측은한 거야. 그 감정에 좀 더 머물러 보실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이 떠올라요.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겠지만 저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남편도 저를 사랑한다 하지만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갈구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내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30살이 되고 40살, 50살이 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어린, 측은해 보이는, 외로워 보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린 내면 아이를 발견하신 거예요. 치열하게 나 좀 사랑해줘 하는 것 같아요. 이 내면 어린아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이 대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죠. 성인인 현재 내담자와 내가 발견한 어린 아이와의 대화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게 두려워서 불합리한 것도 거절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앞서 말했던 그런 맥락 속의 이야기죠. 내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랑받으려고 불합리한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심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를 들면은 내가 싫은 건데, 야 우리 놀이공원 가자, 나는 싫어. 근데 내가 싫다고 말하면은 상대방이 날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야.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응 나도 좋아 하면서 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설득해서 가버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도. 자, 이 아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웅크려 앉아있대요. 혼자서. 외로워 보이고 관심 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혼자입니다. 슬픕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보통 이제 내면 아이를 보게 되면은 그냥 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홀로 있는 경우가 많고 슬프고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말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외부의 사람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있는 것 같고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분의 마음을 두드려서 다가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중간 다리로 놓는 게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하늘에서 어떤 천사가, 마음씨 착한 천사가 내려온다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착한 사람. 이 내담자는 마음이 착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그거야. 그렇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천사가 나타난다면은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도 내담자들은 두 부류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럴 수 없다, 열어줄 수 없다. 이분은 방어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직 치료의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열어줍니다. 어린아이처럼 좋아할 것 같아요. 기뻐하고 쉴 새 없이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외로움에 빠져있던 그 웅크려 앉아있던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 천사가 오자 너무나 기쁘고 막 방방 뛰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면서 쉴 새 없이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천사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죠? 먼저 다가오고. 두 가지예요. 먼저 다가와야 돼요. 또 마음씨 착한 천사여야 해요. 내담자분은 먼저 다가와주는 선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근데 상담 시간이 거의 다 됐대요. 여기 사실 작업을 더 해야 돼요. 이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내담자한테는 내담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분명히 이제 나왔거든요. 내담자는 마음씨 착한, 자신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 상담 사례로 남편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원하는 건 어떤 큰 돈? 그런 거 아니고 여보가 나한테 따뜻한 마음씨로 내가 일하는 거 힘들다는 거 이해해주고 고생했다고 토닥여주고 나한테 그렇게 따뜻한 말로 다가와주면 돼. 그게 다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담자는 어떤 걸 느꼈냐 물어보니까 문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 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표현을 잘 하지 못했고 또 내가 의심이 많고 지나치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들었다. 내담자는 통찰을 했어요. 오늘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몹쓸 말을 하지 못했고 남편의 그런 아이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휴직을 하겠다는 그 선택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나만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내담자는 오케이를 했지만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그런 통찰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 성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단순히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어린아이의 그런 문제였음을 이 내담자는 보게 된 거죠. 감당이 힘든 건 솔직하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 내면의 어린아이를 여러분들도 발견하셨나요? 미성숙한 어린아이,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고달픈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발견해주면 거기서부터 나의 성장은 시작됩니다. 불쌍한 내 자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웅크려 앉아있는 그 어린아이 있다면은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면 돼요.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봐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같이 해주고 같이 먹어주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해 보도록 해요. 고맙습니다.